자, 교수님, 경제 전문가이시면 혹시 주식을 하십니까? 뭐 저는 좀 해요. 아, 주식 좀 근데 하시구나.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네, 사실 네. 주식을 하려는 건 아니고 네. 자본시장의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 참내 답답한 게 우리 대학교 시험 볼 때 이제 사회 과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경제학을 선택을 안 해, 학생들이. 그것도 뭐 그 이유를 제가 조금 다른 과목한테 피해를 줄까봐 그러는데 어렵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 어려우니까 도전하는 거지. 쉬우면 도대체 왜 도전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제학과 비경제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비경제학을 하면은 수능 뭐 받는데 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예. 자기 미래를 망친다? 그만큼 미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 그렇다고 많이 몰린다고 내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경쟁이 치열할 뿐이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참 보면 문제가 있어요. 필요한 걸 배워야 되는데 쉬운 거를 하려고 그래, 쉬운 거를. 그 어떤 그 바보짓이죠. 쉽다고 높은 점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경제 교육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대학교 와서도 경제학을 좀 공부를 하고, 그래야 우리가 금융맹이 안 되고 경제맹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제일 슬픈 맹이 뭐냐? 금융맹, 경제맹이에요. 예. 그거 모르니까. 그러면서 불평은 많아. 어? 뭐, 남들이 다 갖고 내 몫은 어딨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불평하는데 그게 바로 경제맹이 하는 어떤 상투적인 어떤 투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오히려 더 어릴 때 경제에 대한 관념이나 이런 그렇죠. 게 딱 박힐 수 있도록 그렇죠.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조기 동의합니다. 근데 어렵게 하지 마시고 용돈을 주면은 그걸 갖다 좀 꾸준하게 주고 용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갖다 좀 모니터링을 해야 돼, 부모가. 그렇다고 뭐 일기장 보듯이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그럼 이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벌써 플랜이 생기는 게 어릴 때부터. 그건 뭐 빤하죠. 용돈이라. 그러시면은 그걸 갖다 즉흥적으로 그냥 기분 좋다고 부모님이 이래 주는 게 아니고. 예. 일단 뭐 이렇게 고정적으로. 고정적으로 주면은 그걸 자기가 엿들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걸 뭐 살 수도 있는 거고 친구한테 한턱을 낼 수 있는데 언제 친구한테 무슨 소재로 사면은 내가 인기가 올라갈 것까지 생각하면서 용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이 합리적인 경제 계산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고 어릴 때 돼야 된다. 네. 저도 이렇게 주식을 좀 한번 네네. 해보고 싶다 하고 네. 이럴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한편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남의 돈, 공돈, 그걸 내가 바라면 안 되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네네. 버는 게 맞는데, 그게 내 재산이지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좀 잘못하신 거니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하이에크라는 아주 유명한 뭐 대단히 뭐 진짜 세계적인 어떤 천재고 자유우파의 어떤 이제 상징인데 네. 그분은 뭐 농사에 그 예를 많이 들어요. 온도 습도가 맞으면 풍년 아니에요, 풍년.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이 자본시장에서 우리 투자를 해서 뭔가 필요한 기업에게 이렇게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를 맞춰주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식을 사면은 그 돈이 그 기업에게 간접적으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IPO를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니셜 퍼블릭 어프링 하면은 그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업 섹터로 많이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의존이 좀 줄고 우리 보면은 뭐 다른 분들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남들이 얘기하는 게 노년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산을 빼야 돼. 그 자산의 상당한 정도가 대부분이 7, 80%가 다 부동산에 잠겨 있다. 이게 잠겨가 이게 코트야. 잠겨 있다고. 현금화가 안 되는 거야. 예.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만약에 이게 부동산에 좀 잠긴 게 좀 적고 활동산으로서 주식으로 있으면은 훨씬 더 포트폴리오가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볼 때도 여유 자금을 갖다 많이 우리가 준 거니까 그걸 갖고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부동산 이외에 다른 형태로 자산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 사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넣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 6,000P에 코스피가. 그러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죠. 잘 모르는 우리 그렇지, 불안하죠.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지금 불안하죠. 느낌이. 네, 아주 아픈 데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앵커가 날카로우신 게 이게 무슨 유명한 사회잖아요. 유명한 교수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지나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6,000P가 참 그렇죠. 근데 6,000P라 못 한다 그러면 곤란한 건데
사실은 6,000P가 나중에 뭐 10,000P가 된다면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자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너무나 빨리 그게 올라왔고 그럼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건 사실 우리 참 이름을 좀 대기도 좀 사실 싫은데 네. 그 양반이 그분이 이 주가 지수를 어떤 정책 목표로 삼은 거야. 이거를 가장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나는 다우 지수를 갖다 몇 프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있냐고요. 없죠. 트럼프가 그랬냐고요. 오바마가 그랬냐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 도대체 뭐야? 뭘 갖다 무슨 5,000피를 끌어올려? 이게 도대체 대통령이 할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그렇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게 여건이 무르익다 보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사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뽑아서 이걸 끌어올리는 어떤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주가를 갖다 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올라왔으니까 들어갈 때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상투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막장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올라왔으면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지금요.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저녁에 이제 시간이 뭐 6시부터 뭐 12시까지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한 7시 반, 8시 반쯤 돼도 뭐 술 한잔 하고 싶을 때 해요. 필요하면은. 근데 11시 반쯤 되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네.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리밋이 있어갖고 이게 데드라인이다 생각이 들면은 들수록 사람들의 행동은 굉장히 제한돼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빨리 비정상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들을 못 들어가는 거죠. 보면요. 그게 문제라고요, 지금. 근데 주식을 하는 유형이 이제 두 가지지 않습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 여유 자본을 이렇게, 뭐, 진짜 선순환 개념으로 좋은 의미로 투자를 해서 많이 하나 이익이 나면 좋고 아니라면 기업을 도와준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은 뭐냐. 마이너스 대출까지 해서 막 집어여서 여기서 내가 돈 못 벌면 끝장이다. 예, 이런 심리적인 최악의 상황에서 들어가는. 왜 그런 분들은 무슨 뭐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예, 그렇게 예. 탄광에 들어가는 막장 인생도 예. 아닌데 왜 이렇게 막장 인생 같은 행동을 하시냐고요. 현장에 지금 그러고 있다. 뭐 레버리지를 끌을 이유가 없죠, 사실요. 예. 레버리지를 뭐 끌어들이더라도 보면은 안전하게 해야 되지. 예. 안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매스컴도 문제예요. 누가 뭐 이렇게 몰빵 올인해서 성공했다.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항상 좋은 기회는 한 번밖에 안 와요. 누가 성공했어요?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망해요. 그 모델로 해서 성공이 다시 재현됩니까? 누가 뭐해서 돈 벌었다? 그걸로 끝이에요. 누가 뭐해서 돈 벌었다를 보고 쫓아가면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같은 행운이 두 번 동시에 이렇게 이게 발현됩니까? 발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식은 뭐냐면은 그냥 자기가 좀 꾸준하게 급여의 일정 퍼센트를 갖다 이거를 모아서 그거를 뭐 펀드에 든다든지 아니면은 펀드가 싫으면은 개별 종목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모으면 해야 되지. 이거를 뭐 마구잡이 끌어들여 갖고 뭐 양수그릇 물을 퍼 올리듯이 말이죠. 마이너스 통장 끌어쓰리고 뭐 해서 나중에 어떨 겁니까? 오늘 보니까 제가 잠깐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5% 넘어 빠졌어요. 물론 이제 이게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하루에 5% 무슨 하루야 몇 시간 만에 이자가 연 이자가 얼마야? 3%야 3%. 연 3%가 지금 2시간 만에 지금 5%가 빠졌는데 정신을 안 차리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예요. 따라서 꾸준하게 이렇게 좀 그야말로 개미 좀 뭐 이렇게 한 발짝씩 옮겨가듯이 그렇게 방향성 갖고 꾸준히 가야 되는 거지. 뭐 한 번에 무슨 뭐 오랜 뭐 올빵 몰빵 그렇게 해서 될 건 아니죠. 네.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수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올라가는 거는 괜찮은데 인위적으로 대통령 그렇죠. 뭐 포인트를 지적해서 5,000피다, 6,000피다. 그거는 뭐 그거는 치명적인. 그러니까 그걸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그 상투를 잡았으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정자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야. 위정자가. 위정자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 무슨 5,000피를 갖다 그걸 대통령 얘기를 하고 다닙니까 그게. 그런데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좀 돈을 뭐
벌었다 하는 소리도 있고. 근데 그 법적으로 처분을 안 받는다 말이에요. 네, 뭐 지금 뭐 그것도 좀 뭐 필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이렇습니다. 예컨대 보면 혁신 투자하는 기업이 길게 보면 주가가 올라간다까지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무슨 뭐 외부 사람이 모르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그렇다면 그거는 일종의 치팅이죠. 일종의 미필적 고의죠. 미필적 고의. 누구한테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를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해야겠다. 뭐 미안하지만 뭐 우리나라 유명한 한국에서 유명한 경제 전문지에서 기자들이 그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보면. 예, 과거에. 이런 거예요. 뭐 거래량이 아주 적은 걸 꼽아요. 다시 거래량이 아주 작은 주식을 선택해 갖고 우호적인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래량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올라가. 근데 그때 이미 그 기자가 그 주식을 사놨어. 이런 식. 그거는 보면은 참 우리나라 왜 이렇게 양심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 그렇게 하라고 기자랑의 어떤 직함을 준 건 아니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기자도 그렇지만 정치권도 있잖아요. 정치권 얘기 좀 합시다. 정치권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정치권만 바뀌면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소득이 그 배가 됩니다. 지금 정치권 말을 안 하지만 정치권이 사실 제일 타락한 게 정치권 아닙니까? 아니, 공수처장 존슨입니까? 그 친구 그렇잖아요. 자, 그럼 지금 주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시면 괜찮을 거예요. 괜찮은데 이제 그거를 큰 돈을 갖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탐색전을 좀 하시면 그러면 감각이 생겨요. 우리 먹자골목도 한번 위아래 다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뭘 파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먹자골목 세 번째 있는데 무조건 들어간다면 그건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먹자골목 충분히 다니고. 그래서 뭐 여기서 뭘 팔고 뭐가 잘 팔리지? 마찬가지로 한두 조를 사면서 충분히 이 경제 흐름을 좀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하면은 뭐 크게 투자를 하지 않았으니까 뭐 크게 또 손해볼 것도 아니니까 들어가는 건 자유고 또 들어가도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저는 교수님 전문가가 있으니까 옆에 있으면 저는 그냥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뭐, 무슨 남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게 주식, 어떤 요새 유튜브 보세요. 주식 전문가가 나와서 그렇게 참 그 사람들 참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가 많아요. 어떻게 한 번에 무슨 두 배, 세 배. 그런 얘기를 좀 하면은 그걸 좀 잘 담았다가 나중에 한번 그 얘기한 사람을 좀 추적을 해야 돼. 함부로 허투루 그런 얘기 못하게 좀 해야 된다고요. 아무 책임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철에 부동산 붙어 있잖아요. 무슨 우리나라 요번에 지식산업센터 보세요. 한 달에 세입자로부터 새로 이제 들어온 어떤 세입자로부터 임대료가 따박따박 나온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이 잠겼습니까? 그러니까 과대 광고 이런 거에서 이제 요새 이번에 우연히 제가 이제 3월 9일 날, 3월 9일에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인데 월요일 3월 9일. 아담 스미스 세미나르예요. 갑자기 왜 아담 스미스냐?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 나온 지 250주년이에요. 올해가. 그리고 아담 스미스 국부론 발간된 날이 3월 9일이야. 그래서 3월 9일을 그걸 집어갖고 기념 아담 스미스 250주년 한국에 던지는 의미가 뭔가를 갖고 우리가 세미나를 합니다. 거기다 보면 아담 스미스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이 창사꾼들 정치까지 못하고 다범인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주식방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세요 보면요. 부동산 장애들 보세요 보면요. 그렇게 무슨 마지막 기회니 무슨 뭐가 무슨 마지막 기회. 그런 식으로 현혹스럽게 말이야. 이게 그 사람들을 모니터링을 좀 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당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고 심하게 하는 사람 그걸 기록했다가 한번 찾아가 봐야 돼. 너 당신 이런 근거가 뭐냐? 만약에 그렇게 믿고 나네 중에 누군가 손해를 봤으면 손해본 사람 클레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